여러분, 밤에 잠이 안 와서 휴대폰을 켜고 QLD나 TQQQ 차트를 먼저 여신 적 있으시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몸은 지치는데 머릿속은 계산이 멈추지 않습니다. 대출 이자, 아이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내 노후, 한 달이 너무 빠르고 돈은 너무 느리게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딱 하루만, 딱 이번 주만 계좌를 빨리 불려보자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때 화면에 보이는 게 빨간 봉, 파란 봉, 그리고 QLD, TQQQ 같은 움직임이 큰 종목들입니다. 오르는 날은 심장이 뛰고 내리는 날은 속이 타고 그 감정이 다음 매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사고 팔았는데 결국 남는 건 피로와 후회와 생각보다 작은 수익 혹은 손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실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 단타가 장기 투자를 이기기 어렵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남들처럼 대충 하는 단타가 아니라 공부하고 뉴스 보고 차트 보고 기준을 세워서 한다. 나는 QLD나 TQQQ처럼 잘 움직이는 종목으로 기회를 잡겠다. 그 마음 압니다. 문제는 이 절실함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시장에는 우리 마음을 흔드는 장치가 너무 많고 그 장치들이 결국 매매를 늘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주식시장의 진짜 얼굴부터 보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수많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익의 대부분은 소수의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그 말은 내가 가진 종목이 10개든 20개든 결국 내 계좌를 끌어올리는 건 몇 개의 진짜 강한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종목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 결국 복리를 가져갑니다. 반대로 사고팔고를 자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종목을 손에서 놓치게 됩니다. 딱 며칠, 딱 몇 주 최고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을 비워버리면 그게 몇 년치 수익을 통째로 깎아먹습니다. 단타가 힘든 이유는 내가 틀려서가 아니라 내가 잠깐만 비워도 시장의 핵심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QLD와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이 들어오면 이야기는 더 빠르게 꼬입니다. 레버리지는 움직임이 커서 잘 맞추면 돈이 빨리 불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은 들어가고 내일은 나오고 이번 주는 짧게 먹고 다음 주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맞춘 날의 기쁨과 틀린 날의 고통이 똑같이 커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결국 두 가지 중 하나로 갑니다. 수익이 나면 더 빨리 확신이 생겨서 매매 횟수가 늘어납니다. 손실이 나면 본전 심리가 올라와서 더 위험한 매매를 하게 됩니다. 둘 다 공통점은 매매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억울해지는 지점이 등장합니다. 세금과 수수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비용입니다. 차트를 보면 나는 이만큼 벌었는데 계좌를 보면 왜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순간이 오죠. 그 이유는 내가 모르는 사이 작은 구멍들이 계속 생겼기 때문입니다. 환전할 때 새는 돈, 매수 매도 스프레드로 새는 돈, 그리고 수익을 실현할 때마다 따라오는 세금입니다. 이 작은 구멍들이 복리를 찢어먹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을 찌르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수익이 났을 때 언제 세금을 내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금은 나중에 내는 거니까 일단 벌고 보자. 그런데 단타는 수익이 날 때마다 또는 수익을 실현할 때마다 내 돈의 일부를 복리에서 떼어내는 구조가 됩니다. 장기 투자는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그 세금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돈이 돈을 낳게 두는 구조가 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벌어집니다. 제가 아주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를 하시는 분들, QLD와 TQQQ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올해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1000만원 실현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 공제 250만원을 빼면 75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22%가 붙습니다. 대략 165만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이건 한 번에 큰 매도일 때도 아깝지만 문제는 여러 번 나눠서 팔 때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자주 실현하면 그때마다 복리로 굴러가야 할 씨앗이 중간에서 잘려나갑니다. 내가 번 돈이 다시 돈을 낳기도 전에 먼저 줄어드는 겁니다. 국내 주식은 어떤가요? 국내 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도할 때마다 증권거래세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국내 주식의 거래세율이 시장에 따라 달라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세금은 수익이든 손실이든 매도할 때 거래금액 기준으로 빠져나갑니다.
단타가 많아질수록 매도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 비용은 습관처럼 계좌에서 빠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단타가 손해라는 말은 단타를 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타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단타를 지속할수록 이겨야 할 상대가 너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시장과 싸워야 하고, 내 감정과 싸워야 하고, 비용과 싸워야 하고, 세금과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을 매일 한다는 건 직장과 가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두 번째 직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직업은 월급이 없고 성과급이 불확실하고 스트레스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타를 완전히 끊으라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단타를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대신 단타의 자리를 줄이고 장기의 자리를 넓히는 방식으로 계좌를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QLD, TQQQ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기준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는 기준이 없으면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계좌를 두 개로 나누는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실제로 계좌를 분리하셔도 좋고 머릿속에서 분리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는 생활을 지키는 계좌, 다른 하나는 욕심을 통제하는 계좌입니다. 생활을 지키는 계좌에는 넓은 지수, 즉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ETF 비중을 두십니다. 이 계좌는 자주 열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매일 열어보면 좋은 투자도 나쁜 습관이 됩니다. 욕심을 통제하는 계좌에는 QLD나 TQQQ 같은 공격적인 상품을 소량만 둡니다. 여기서 소량이라는 건 떨어져도 잠을 잘 수 있는 비율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루에 몇 퍼센트가 빠져도 가족에게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입니다. 둘째, 매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매도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는 공부합니다.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어떤 차트 모양인지 이런 걸 열심히 보십니다. 그런데 매도를 공부하지 않으면 수익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QLD, TQQQ는 특히 그렇습니다. 상승할 때는 너무 빨리 올라서 더 오를 것 같고 하락할 때는 너무 빨리 내려서 더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수익 날 때는 못 팔고 손실 날 때는 더 사고 이렇게 됩니다. 가장 현실적인 매도 기준은 날짜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분기마다 한 번, 반기마다 한 번, 내 비중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리밸런싱을 합니다. 올랐으면 조금 팔고 내려갔으면 조금 삽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세금을 기준 안에 넣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은 나중에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결과를 바꾸는 변수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는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넘기면 그 이후 수익에는 22%가 붙습니다. 이 말은 단타로 수익을 자주 실현할수록 세금 이벤트가 자주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매매 횟수를 줄여서 실현 수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실현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연말에 정리할 때 내가 올해 실현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은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세금 내기 싫어서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세금 때문에 복리를 포기하는 건 더 싫어야 합니다. 넷째,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하시는 분들은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같은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고 해도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사느냐에 따라 세금의 결이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 이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갑자기 겁이 납니다. 내 월급에 세금도 많은데 투자해서 또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금은 어렵지만 딱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상품을 하고 있는지, 국내 상장인지 해외 상장인지, 그리고 그 수익이 양도소득으로 잡히는지 배당소득으로 잡히는지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구분만 되어도 절반은 이긴 겁니다. 다섯째, 배당 이야기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배당은 받는 순간 세금이 빠져나갑니다. 국내 배당과 국내 ETF 분배금은 보통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보통 15%가 원천 징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이 나쁜 게 아니라 배당도 세금이 붙는 수익이라는 사실을 계좌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크신 분들은 연 2천만 원 기준을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배당으로 안정적으로 살겠다. 이건 좋은 꿈입니다.
다만 그 꿈이 커질수록 세금 구조를 모르고 달리면 중간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최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 기업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의 배당은 일정 구간별 세율로 따로 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모든 배당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는 제도이며 ETF나 리츠 배당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변화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분명히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오래 들고 가는 사람에게 세금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바뀌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타가 유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제는 장기 보유, 꾸준한 배당, 안정적인 시장 참여, 이런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종목을 잘 고르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종목 장세라고 하고 지금은 AI라고 하고 반도체라고 하고 이런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테마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종목을 잘 고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 종목을 끝까지 들고 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오르면 팔고 싶고 내리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오르기 시작할 때는 늦게 들어가고 진짜 오를 때는 흔들려서 나가고 다시 확신이 생기면 비싸게 들어갑니다. 이 흐름이 단타의 기본 패턴입니다. 게다가 시장 수익의 본질은 생각보다 불공평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부가 늘어나는 과정은 극소수의 기업이 만들어낸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약 6만 2천 개 주식을 보면 전체 순수익의 대부분이 아주 적은 비율의 기업에서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단타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동안 진짜 승자를 놓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한번 크게 벌고 끝내는 게임이 아니라 큰 사고 없이 오래가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지수 투자가 왜 강한지 설명이 됩니다. 지수는 사막에서 바늘을 찾지 않습니다. 사막 전체를 삽니다. 그 안에는 잘 되는 기업도 있고 못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잘 되는 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못 되는 기업은 빠집니다. 내가 종목을 바꾸지 않아도 지수 안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시장을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 자주 손대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단타보다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단타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루 수익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손실이 나면 빨리 만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셋째, 주변에서 성공담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유튜브나 뉴스에서 매일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를 끊는 방법을 의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설명합니다. 손이 덜 움직이게 만드는 환경, 그게 답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주 보는 앱 화면을 바꾸는 겁니다. 첫 화면의 수익률이 아니라 내 투자 원칙을 메모로 띄워두십시오. 오늘 손대지 말 것, 분기마다 정리할 것, 수익 실현은 계획대로 할 것, 이런 문장을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알림을 꺼두십시오. QLD와 TQQQ는 알림이 켜져 있으면 하루에 여러 번 여러분을 호출합니다. 그 호출에 응답할수록 매매는 늘고 비용은 늘고 세금 이벤트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세금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해외 주식 세금은 내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까? 원칙적으로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를 합니다. 요즘은 증권사 앱에서 계산과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쉬워졌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타는 수익이 작은 듯 보여도 실현 횟수가 늘어나는 순간 신고할 건 늘어납니다. 결국 단타는 시간도 빼앗고 마음도 빼앗고 세금 관리라는 숙제도 함께 가져갑니다. QLD와 TQQQ를 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 수익률을 몇 배로 만드는 구조라서 길게 보면 복잡한 특성이 생깁니다. 시장이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질수록 같은 지수라도 레버리지 상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에서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는 단타보다 비중 관리와 리밸런싱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갈 때는 비중이 커지고 내려갈 때는 비중이 커집니다. 그러니 비중을 정해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계좌가 레버리지 하나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순간 시장이 한 번만 흔들려도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손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면 최악의 가격에 팔게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좋은 상품도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결국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삶의 안정일 겁니다. 투자를 해서 가족 앞에서 덜 불안해지고, 밤에 잠을 더 자고, 노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 목적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QLD와 TQQQ를 하시더라도 오늘부터는 단타의 재미를 조금 내려놓고 장기의 구조를 하나씩 쌓아가십시오. 지금 계좌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가 맞으면 시간이 편이 되어줍니다. 자, 이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단타를 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충분히 압니다. 단타는 어렵다,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장기가 유리하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손이 움직이는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 내가 지금 안 움직이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불안, 내가 지금 못 벌면 앞으로는 더 힘들 것 같은 불안, 이 불안이 매매를 시킵니다. 그리고 QLD, TQQQ는 그 불안을 가장 잘 자극하는 상품입니다. 움직임이 크니까 내 감정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시스템이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시스템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종이에 써놓고 지키는 규칙, 그게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나는 QLD, TQQQ를 사고 팔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면 오히려 더 흔들립니다. 대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QLD, TQQQ를 월에 한 번만 보겠다. 나는 분기에 한 번만 비중을 조정하겠다. 나는 수익이 나면 일부를 현금으로 빼겠다. 나는 손실이 나도 생활비 계좌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 규칙들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또 하나, 단타가 장기 못 이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타는 매번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순간 감정이 올라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판단이 바뀝니다. 판단이 바뀌면 규칙이 깨집니다. 규칙이 깨지면 계좌는 운이 됩니다. 운이 되면 결국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장기는 확인 횟수가 적습니다. 확인이 적으면 감정이 적습니다. 감정이 적으면 규칙이 유지됩니다. 규칙이 유지되면 계좌는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되면 복리가 살아납니다. 이게 장기의 본질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QLD, TQQQ로 한번 크게 벌어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런데 크게 벌고 싶다면 더더욱 단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크게 번 사람들의 공통점은 크게 오르는 구간을 오래 들고 있었던 겁니다. 중간에 몇 번 흔들려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내 손가락이었습니다. 내 손가락이 팔아버리지만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러면 QLD, TQQQ는 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내 인생을 지키는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 공격적인 선택을 올리셔야 합니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공격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가면 전략이 됩니다. 같은 매수인데 인생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기반이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비상금, 보험, 생활비, 그리고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핵심 투자,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깔려 있어야 QLD, TQQQ를 들고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매도를 덜하고 덜 팔아야 복리가 이어지고 복리가 이어져야 결국 원하는 자산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길게 보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만 아주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타는 실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수익이 소수 구간과 소수 종목에 집중되는 시장에서 자주 나가고 들어오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QLD, TQQQ는 그 유혹이 특히 강하고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매매가 늘어납니다. 매매가 늘어나면 수수료와 스프레드와 환전 비용이 쌓이고 무엇보다 세금이 복리를 깎습니다. 해외 주식, 해외 상장 ETF는 기본 공제 250만원 이후 수익의 22%가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은 거래세가 매도 때마다 빠지고 2026년부터 시장별 거래세율이 조정되어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배당과 분배금은 받는 순간 세금이 빠지고 금융소득 규모가 커지면 과세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진짜 이기는 방법은
더 많이 맞추는 게 아니라 더 오래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차트가 여러분을 부를 겁니다. QLD, TQQQ가 여러분을 부를 겁니다. 그때 한 번만 손을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돈을 버는 행동인가? 불안을 잠재우는 행동인가? 돈을 버는 행동은 느려 보이지만 결국 쌓입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행동은 빠르지만 결국 남는 게 적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여러분의 삶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세금과 비용까지 포함해서 끝까지 남는 방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